예, 직선의 방정식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방향 벡터를 먼저 알아봅시다. 일단은 방향 벡터, 방향 벡터가 무엇이냐? 일단 이렇게 여기 먼저 할까요? 여기서 합시다. 자, 1번. 자, 방향 벡터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방향 벡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방향 벡터. 일종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우리가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뭐 비슷합니다. 자, 방향 벡터인데요. 자, 이분은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진 벡터입니다. 방향에 대한 정보, 방향 정보를 가진 벡터예요. 방향 정보를 가진 벡터.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방향 벡터라 부르는 놈이고, 자, 그래서 이분은요, 방향만 중요합니다. 방향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직선을 만들 때 방향 벡터가 있어야 됩니다. 한 점과 주어진 벡터, 즉 방향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 벡터는요. 자, 중요한 것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크게 들렸을 텐데. 방향 정보를 가진 벡터인데 얘가 이제 가진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즉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방향이 중요한 거야. 그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방향 벡터니까 당연히 방향이 중요하겠죠. 방향이 중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방향이 중요한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 방향만 중요합니다. 방향만 중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들은 이 벡터의 성분 B가 중요한 거예요. 성분 B. 성분 자체가 아니라 성분 B가 중요한 겁니다. 성분 B. 무슨 뜻이냐면은, 자, 평면 벡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는 되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씁니다. 디렉션에서 D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스몰 u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표현 자체 이제 L, M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성분 B만 중요해요. 뭐라고? 성분 B만 중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방향 벡터라는 분이 이제 뭐 1,2로 이제 제시됐다 텐데 U1 벡터라고 합시다. 어떤 다른 벡터가 U2 벡터가 있는데요. 얘가 이런 식으로 A, 2A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방향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우리가 처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성분 B가 어떻게 돼요? 1,2죠. A를 약분시켜 버리면. 그치? 자, 그쵸? 자, 그래서 이 방향 벡터는요. 성분 B만 중요합니다. 성분 B.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문자로 제시되면은 약분해서 요놈을 방향 벡터로 쓰셔도 무방한 겁니다. 왜?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방향만 중요하거든요. 방향만.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방백이 중요한 거야. 방백.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 저희 이제 직선의 방정식 중1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거 계속 쓰면 안 되나요? 뭐, 그래서 써도 되지만은, 벡터가 나왔으니까, 벡터로 우리가 방향을 좀 표시를 하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A라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x1, y1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방향 벡터 u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놈을 갖다가 선생님이 L, M이라 한번 해보겠고요. 그러면은, 자, 이 방향을 가지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지만은 거기서 방향이 하나 딱 정해지면은 직선 하나가 딱 고정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쪽 방향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직선의 자취를 갖다가 그 위에 한 점을 갖다 x, y. 자, 이때 P의 자취는 자, 우리가 이제 익히 배워온 평행 조건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AP 벡터. 그렇죠? AP 벡터와 자, 이 방향 벡터 U 벡터가 서로 평행하죠. 평행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평행 조건이잖아. AP 벡터는 자, U 벡터의 적당한 실수, 이번엔 T를 쓰겠습니다. 적당한 실수 T를 곱하면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가 된다 이거죠. 맞니? 자,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A의 성분이 x1, y1이고, P의 성분이 x2래. x, y니까, AP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1 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렇죠. OP-OA. 자, X-X1. 그렇죠. 컴마 Y-Y1. 요놈이 T의 L, M이 되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네요. 자, X-X1이 TL이 되고, 자, Y-Y1이 TM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T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돼요. T가 같다는 것을.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그렇죠. 자, L분의 X-X1이 T고, 또 M분의 Y-Y1이 T입니다. 그렇다면 얘네 둘을 같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L분의 X-X1은 M분의 Y-Y1. 요놈은 이제 T가 되겠죠. T. 요놈은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L분의 X-X1은 M분의 Y-Y1.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게 방향 벡터를 깔아주시고요. 예, X에서 Y에서 이제 하나씩을 뺀 성분을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한 점. 자, x1, y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l, m이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예, 방향 벡터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l분의 x-x1은 m분의 y-y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예, 요놈은 이제 t 요렇게 써주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임의의 점을 우리가 할 때, 그렇죠? 이거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x 자체가 누가 돼요? 자, lt 플러스 x1, x1 플러스 tl이라고 쓸게. 또 y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죠. y1 플러스 tm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와 y를 갖다가 이제 t 값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이걸 사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벡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x와 y라는 우리가 이제 임의의 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됩니다. 임의의 점을 표현할 때, 그렇죠. 얘를 t로 두시고 다른 직선이 있다. 그럼 얘를 또 k로 두시고 이런 식으로 임의의 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다? 방향 벡터입니다. 방향 벡터. 자, 그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제 방향 벡터 한 성분이 0이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만약에 0이면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모가 0이 될 때 우리가 이걸 만들 때 분모가 0이면은 분자도 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도 0이라고 생각만 하자. 생각만. 자, 그래서 A가 0이면은요. 그치? 자, 그쵸. 이 분자가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 되면서 뭐가 되겠어? X는 X1이라는, 그쵸.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치? X, X 성분이 0이니까, 방향 벡터에. 그래서 Y 성분만 있으니까요. 자, 이게 B가 0이면은요. 요 놈이 0이 되면서 Y는 Y1이라는, 그렇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이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라 생각만 합시다. 생각만. 자, 그래서 점 1,2를 지나고 벡터,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3,4면은 마이너스 3. 이건 매개면서 t를 이용해서 요거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자, 임의의 점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그렇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4 여기다 쓰시고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그쵸?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 두 점을 가지고 뭘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방향 벡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y는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해주시고 x2-x1분의 y2-y1 자, x-x1 플러스 y1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예, 두 점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 벡터에 평행하겠죠.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가 이제 A, 여는 B라고 합시다. 여기가 A, 여기 B.
해가지고 여기가 x1, y1, 요놈이 x2, y2이면은 a, b 벡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방향 벡터가 되고 a 벡터는 x 빼면 되죠. x1, y2, 마이너스 y1 요놈을 우리가 방향 벡터로 삼고 한 점을 아무 점이나 써셔도 됩니다. 아무 점이나 쓰셔도 돼요. 아무 점이나 써도 되는데 자 우리 이제 뺀 놈을 다시 써주는 게 나중에 식이 좀 좋습니다. 얘를 뺐으니까 얘를 한 점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 좋아요. 얘를 쓰면 안 되네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뺀 놈을 다시 빼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밑에다가 방향 벡터를 깔아주시고 x2 마이너스 x1 자 y2 마이너스 y1 깔아주시고 x 마이너스 x1 자 y 마이너스 y1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은 어떤 걸 써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은 똑같은 직선이 돼요. 그래서 두 점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 b 벡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빼면 되죠. 5b-5a 얘에서 얘 빼니까 1이고 얘에서 얘 빼니까 2입니다. 방향 벡터가. 선생님 이거 얘에서 얘 빼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되나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은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방향 벡터가 여기 1이 있는 거고 여기 2가 있는 거고 얘 한 점을 요 놈으로 봤죠.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3이니까 y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고요. 동일해요. 뭘 써도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점을 갖다가 그렇죠. 이 점을 써서 나타내면 일단은 A점을 써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은 요놈이 될 거야. 지금 여기 나온 x-1은 2분의 y 플러스 3이 됐고 B점을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2는 2분의 자 y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둘이 똑같은 직선이에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번 바꿔보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점을 하나 대입해 보는 겁니다. 여기 x가 3이면은 3을 집어넣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 y 플러스 3이 4니까 y는 1입니다. 자 이 위에 점이 하나가 이제 하나를 구했어요. x는 3, y를 여기다 쓰니까 이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도 맞아 떨어져야 되죠. 이 넣어보세요. 3 빼기 2니까 1이고 2분의 2 돼서 1. 이 점도 여길 지나죠? 똑같은 직선이에요. 똑같은 직선입니다. 어느 점을 써도 무방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를 쓸 때 빼는 점 있죠. 그 점을 한 점으로 보는 게 좀 깔끔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내용하기 증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지웠고요. 자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매개면서 t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요 자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방향 벡터가 2분의 x 플러스 1입니다. x 플러스 1 요놈은 방향 벡터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니까 y죠. 요놈을 t로 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는 여기서 x는 그렇죠. 이렇게 쓸까? x는 그렇죠. 2t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t라고 쓰겠습니다. 자, y는요. 마이너스 5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벡터 방정식인데 요 놈은 뭐 언제 중요하다? 나중에 임의의 점. 그렇죠. t 값에 따라서 x나 y가 하나씩 정해지겠죠. 임의의 점을 우리가 둘 때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4,6입니다. 4분의 x 마이너스 3은 6분의 y 플러스 2가 되고 요놈을 t로 두면은 x는 어떻게 되겠니? 4t 플러스 3 플러스 4t y는요 6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6t 우리가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점 1, 마이너스 1,1을 내고 방향 벡터가 2,3인 직선입니다. 방향 벡터 밑에 깔아주시고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방향 벡터가 0이에요. 지금 앞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 마이너스 1은 그렇죠. 7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런 게 분모가 0일 때는 분자도 0을 생각해라. x는 1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그렇죠? x-1이 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물론 0은 아닙니다, 이놈이. 그 다음에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렇죠. 1번은 a, b 벡터로 우리가 방향을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a, b 벡터로. a, b 벡터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5, 자, 요놈에서 요놈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한 점을 요놈으로 쓰시는 게 깔끔하다. 자, 그래서 방향 벡터 밑에 깔아주시고 5는 마이너스 3 깔아주시고 x 플러스 3, y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역시 AB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로 방향 벡터를 구해주시고 얘에서 1 빼니까요 마이너스 6입니다. 얘에서 1 빼니까 0이네요. 한 점을 갖다가 6이라고 우리가 5,6을 쓴다면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5분의 x 마이너스 5는 0분의 y 마이너스 6인데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다만 분모가 0일 때 분자 요놈도 0이라고 생각해라. y는 6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점 2,1 지나고 요놈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쓸까요? 방향 벡터 u 벡터가 l, n이고 m이고 자, 한 점 x1, y1.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내용에 충실한 겁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렇죠. L분의 x-x1은 자, m분의 y-y1.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거꾸로 자, 요 직선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 그렇죠. 방향 벡터가 거꾸로 L, M이구나. 그렇죠? L, M이구나. 그 다음에 한 점이 누구다? 아, x1, y1이구나. x1, y1 이런 걸 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반대로 보시는 겁니다. 한 점은요 x1, y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반대로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점 A 2,1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합니다. 평행한 직선에서 뭘 끌어달라? 그렇죠. 방향 벡터를 끌어내 주세요. 자, 요거를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그렇죠. 3분의 x 플러스 1은 그렇죠. 이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치? 따라서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자, 3,2가 되고, 그렇죠? u 벡터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양변을 6으로 나눠줘서 이제 분모를 이렇게 만들어줘. 개수를 1로 만들면 되죠. 개수를 1로. 그치? 자, 그래서 u 벡터와 한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렇죠. 방향 벡터 밑에 깔아주시고요. 3분의 x 마이너스 2지 요놈은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1 요렇게 우리가 되겠죠. 맞니?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2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죠. 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방향 벡터가 누구니? 이놈을 빨리 나타내면 되죠. t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분의 x 마이너스 1이고 요놈은 t는 누가 되죠? 3분의 y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방향 벡터가 2,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지금 매개 변수로 나타나 있는 거 임의의 점을 표현한 거고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1은 3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방향 벡터가 2,3이다. 그럼 이 방향 벡터와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이번엔 방향 벡터가 아니라 법선 벡터가 주어진 경우인데 이 법선 벡터는 누구냐? 자, 수직인 벡터입니다. 뭐라고? 수직인 벡터. 수직인 벡터입니다. 수직인 벡터. 자, 법선 벡터는요. 지금도 이렇게 쓰이지만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쓸 때 법선 벡터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법선 벡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선 벡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선 벡터, 법선 벡터, 수직인 벡터입니다. 어떤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바로 법선 벡터예요. 자, 요놈은 우리가 표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h로 표현하거나 n 벡터, n으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요놈은 많이 써요. 그리고 요놈은 l, m보다는 a, b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그렇죠. 수직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예요. 수직 방향 정보. 역시 방향 벡터처럼 요놈도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중요하거든요. 방향만. 즉 요놈 역시 뭐만 중요하다? 성분의 b, 성분 b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 이제 법선 벡터가 뭐 마이너스 2m, 3m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걸 2m, 3m 쓰면 안 되고요. 법선 벡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예, 성분 bm을 약분해 주셔서 마이너스 2, 3으로 우리가 법선 벡터를 처리해 주시면 돼요. 방향 벡터든 법선 벡터든 누구만 중요하다? 성분의 비율, 성분 b만 중요합니다. 왜? 방향만 중요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A라는 점이 x1, y1이고 P라는 점 우리가 구하는 자체니까 x, y라고 뒀을 때 예, n 벡터가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n 벡터를 A, B라고 한번 해볼게. 이 법선 벡터를. 그러면은 AP 벡터하고 그렇죠? AP 벡터하고 이 법선 벡터는 서로 수직이죠. 수직입니다. 수직하면 딱 떠올리셔야죠. 수직이면 내적이 얼마다? 내적이 0이죠. 자, 그래서 AP 벡터를 우리가 구하니까 그렇죠. P에서 A를 빼면 되죠. 자, x-x1, y-y1이고 요놈과 A, B를 내적했더니 0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법선 벡터 A, B가 주어졌을 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 x1, y1 자, 이렇게 쓸까요? 또 한 점 이렇게 일단 씁시다. 일단 식 쓰고요. 그렇다면 A의 x-x1 플러스 얘 내적은 둘이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B의 y-y1은 어떻게 된다? 0 이렇게 되고 그쵸?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개해서 그냥 상수항을 하나에 이제 상수로 처리해 버리면은 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꼴이 되죠. ax1 by1을 이제 c로 그냥 처리해 버리면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쵸? 자, 법선 벡터가 여기 붙어 있죠. x와 y 앞에 붙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법선 벡터와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법선 벡터를요. a, b를 x, y 앞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직선의 이제 일반형이었죠. 일반형. 우리가 배운 직선 이런 형태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아, 사실은 이 앞에 붙어 있는 놈이 이 직선과 수직하는 수직 방향의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던 것이었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면은요. 자,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예, a가 0이면은 y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고 b가 0이면은요. 그렇죠. 여기 사라지면서 ax 플러스 c는 0이니까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죠. x는 얼마 이렇게 자 y는 얼마 x축에 평행하고 x는 얼마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 법선 벡터 n 벡터가 마이너스 4,3이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4 쓰세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쓰시고 예, 그 다음에 3 쓰세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2는 얼마다? 0 쓰시면 되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이 되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은 0인데요. x 앞에 개수가 이제 음수니까 좀 짜증 났나 봐. 마이너스를 양면에 곱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둘은 서로 동일합니다. 다른 직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한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3번이라고 쓸까요? 우리가 이제 직선 이제 이 한 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한 점 여기처럼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예, 4, 마이너스 4,3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처럼 위에처럼 아 법선 벡터 써주시고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 y 플러스 2는 0 해가지고 요 놈을 정리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정리됐다 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건 방식 1이고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정리됐다 치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c는 0꼴로 정리가 이미 됐다 치고요. 여기에다가 요걸 넣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대입해서 이제 c 값을 구해서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됩니다.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1,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c는 0이고 따라서 c는 얼마가 된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다 싹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저는요 이 두 번째를 많이 써요. 실제로는 이것도 많이 쓰고 좀 어떤 구하기 쉬운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직선의 정리된 형태를 가지고 이 C값을 이 점을 대입해서 구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해볼까요? 자, 1번은요. 법선 벡터 점 4,2를 지난다. 이건 첫 번째 방식으로 하죠. 마이너스 그렇죠? x 마이너스 4고 자 플러스 2에 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를 양옆에 곱해줘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으로 깔끔하게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걸 씁시다. 이제 정리됐다 쳐. 자, 그래서 벡터, 법선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x 마이너스 3y 간단하죠. 법선 벡터를 x, y 넣어주면 돼요.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는 이 점을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7 플러스 15 플러스 c는 0이 되면서 자 c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7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은 0. 자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정리하자면은요. 뭐 앞에 나온 방백 결국에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한 점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방백이 있어야 됩니다. 방백. 또는 두 점이 있으면 되겠죠. 또는 한 점하고 또 누가 있으면 돼? 지금 배운 법선 벡터 법백이 있으면 됩니다.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을 구하게 되니까 우리가 직선을 위해서는 이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맞죠?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니까 직선의 방정식 법선 벡터. 자,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요놈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봐봐요. 요놈의 방향 벡터가 그렇죠. 2,3이죠. 자, 그러면은 이 수직인 직선은 이 방백과 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 직선 A를 지나는 직선에 뭘 줬다? 법선 벡터를 줬구나. 법백. 요놈이 2,3이죠. 끝났죠? 자, 정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에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직선을 가정하는 거야. 2x 플러스 3y 플러스 c는 0 해가지고요. 이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c는 0이 되면서 c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쭉 넘어가셔서 3번을 한번 봅시다. 두 점 요놈에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 그렇죠. 방향 벡터를 이번엔 두 점으로 줬어. 그래서 그 방향 벡터를 줬는데 우리가 이제 법선 벡터를 준 거죠. 자, A, B 벡터가 뭐가 됩니까? 바로 법선 벡터가 됩니다. 1에서 0 빼니까 1, 마이너스 3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이걸 법선 벡터라고 한 점을 지나는 축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X 절편, Y 절편 구하면 되겠죠. X에 0 넣어서 Y 절편 구하고 Y에 0 넣어서 X 절편. 자, 그러면 그 삼각형의 넓이 그려갖고 그렇죠. 바로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